오늘은 8월 15일이네요. 8월 15일. 온도가 오늘도 30도가 넘어갑니다. 연일 지금 온도가 너무 높아요. 지금 32도라고 이렇게 안내되고 있네요. 오늘 8월 15일 8.15 해왕날입니다. 윤석열 우리나라 대통령인가요? 사람이 이 공산주의자들이 진보와 민주를 가장해서 한반도에서 활개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는 이 시점에서 그 대통령이라는 자가 할 말은 아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제가 이 조그마한 방구석에서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기에 이 또한 우리 현재 시스템 하에서 그분을 우리가 보듬고 가야 할 일종의 국민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싫지만 민주선거 시스템 내에서 그를 보듬고 가려고 합니다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무 오차 한계를 벗어난 언행에 정말 제가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가족여행하는 이 조그만 방구석에서 무슨 정치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윤석열은 지금 지 마누라와 어떻게 결혼을 했는가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피의자를 갖다가 성적으로 재미를 보다가 그 법무부 내 감사에 걸려가지고 징계를 주려고 하니까 전격적으로 결혼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 수사 무마용으로 돈을 준다든가 여성의 몸을 바치면 그것도 일종의 뇌물입니다. 그러니까 뇌물로서 어떻게 징계하려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결혼을 한다 해서 봐주는 법무부도 검찰도 검찰이거니와 그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진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다소나마 그 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큰 흐름은 그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줄리에 대해서는 지금 1년 넘게 재판을 질질 끌고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질질 끌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빨리 재판을 판결해가지고 진실을 가리는 것이 아무래도 윤석열 입장에서 부담이 되겠죠. 그게 만약에 가짜라면 진즉 그 말하는 사람은 육신이 어장나도 수천만 어장 났을 거예요. 참 제가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성열이 마누라에 대해서 실명으로 여러 사람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재판한다시피 질질 끌고 있어요. 지금 거짓말 2년째 접어들고 있죠, 그 재판이. 이런 윤석열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 수구들은 알았어요. 알아도 그런 대통령이 되는 게 자기가 편하니까 찍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
투표 사고죠. 투표 사고. 예, 사고로 달성된 사람입니다. 이게. 그런 사람이면 좀 자기가 자신을 알고 자중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 시스템에서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좀 더 멋있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희망이 안 보여요. 개중에 일종의 그 정말로 민족의식 가지고 고분분투하는 그 간혹 그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조금 있으면 팽당하겠죠.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로 이 좌우 이념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그걸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해방 이후에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그 당시 세계의 지성으로 봐서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지구 어디도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틀리죠. 예. 소련이 무너지니까 20년이 넘었습니다. 소련 연방이. 지금에 와서 그런데 그 이념으로 끌고 가가지고 뭘 해먹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창피해. 이것은 후진적인 사고방식이라기보다는 좀 창피해요. 예. 지금도 빨갱이 어쩌고 좌파 우파 이렇게 정말 공산주의 어쩌고 우리 민족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직도. 예. 나는 이렇게 간혹 한 번씩 세계 지도를 보고 있느라면 창피해요. 예. 민족사 5천년 어떻게 합니다만은 그 수구 세력 몇몇이 남북한을 지금 정권을 쥐고 있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이 남북한의 냉전에 안주해가지고 거기서 뜯어먹고 있는 수구 세력이 정보를 장악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통일을 외치지만 걔들은 절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 통일 오면 자기들이 불리기를 보는데 그 집단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세상이 기본 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틀이 바뀌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구 세력으로 고착화된 가장 대표적인 세력이 지금 검찰 법조 세력입니다. 법조 세력. 수사권은 독립과 판결의 독립은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게 만약에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져요. 그래서 판결의 독립과 수사 독립은 엄청나게 높은 우리 민주주의 하나 이상인데 언론의 독립과 더불어서 이상인데 이게 너무 자아도취에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 그리고 그 셋이는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나라를 자기들이 이끌고 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아마 점검되지 않고서는 아마 우리나라의 이런 사상 문제도 아마 유일하게 지구에서 아니 우주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만 공산주의를 뭐라 해야 되나 마치 악마처럼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 우리나라일 거예요. 우리나라 남북한일 겁니다. 북한은 남한을 적으로 알고 남한은 북한을 적으로 하고 이런
한 어머니 밑에서 형제 아니니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이게 뭔 일입니까? 아, 같은 민족은 냅두고라도 한 핏줄에서 한 어미, 한 아비 밑에서 나는 형제간들이 남북한에 있는데 서로 적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21세기에 말이야 됩니까? 더더군다나 탈북민이 지금 3만 5천인데 이제 더 늘어났어요. 통일이나 이런 사상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런 남북한의 이념 대립을 자기의 먹잇감으로 이용하는 이런 남북한 양쪽의 수구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쳐부셔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왜? 권력과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아마 죽어도 몇백만 죽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틀을 깰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더 간첩으로 몰려야 되고 날조돼야 되고 희생돼야 됩니까? 북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북한도 지금 어마어마하죠. 더 많죠. 북한은 지금 현재 대통령 주중안에서 오늘 그런 말 했다는 걸 보고 후진국도 적힌적으로 이렇게 후진국이 정말로 없어요. 오늘은 8월 15일 휴일인데요. 제가 휠체어 산불을 지금 점심하고 식사하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더워서 못 나가겠어요. 오전에 갔다 와서 샤워를 했는데 샤워를 해도 땀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못 나가고 어머님 그냥 주무신다 그래서 침대 눕혀드리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굉장히 외롭네요. 사실은 오늘 같은 날은 지난 세월 제가 가족여행하면서 고독을 많이 즐기면서 고독을 극복하고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갈 길 열심히 가고 뭔가 자기 일에 분주히 걸음을 재촉하고 또 오늘 같은 휴일날 일부는 강가로 놀러도 가고 일부는 또 오늘 8.15니까 예전에 우리 독립투사들을 또 기억도 하시겠죠. 또 일부는 집에서 제2의 생산을 위해서 휴식도 취하고 있죠. 이러는데 저는 이 골방에 처박혀서 밑도 끝도 없는 잠깐 어머님 소리가 나네요. 예, 밑도 끝도 없는 이 가족여행을 한다는 걸 생각하니 조금 허전한 생각이 듭니다. 허전한 생각이 엄습해 오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외로움에 대해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혼란은 올 수도 있어도 그 고독과 외로움이 제 삶을 좌지우지하거나 지배하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굳건히 그건 버틸 자신이 있는데요. 호련히 어떤 때는 옛날 어릴 적 친구가 그립기도 하고 또 우리 칠남매 중에 2명은 먼저 갔거든요. 나머지 형제한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걔들은 지금 뭐 할까? 내가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있는데 나한테 전화도 한 통 안 해주는구나. 이런 약간 좀 서운한 감도 엄습이 오고요.
또 나아가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가족 요양이 우리 부모님으로 보나 저로 보나 올바른 행동일까, 이런 이상야릇한 근본적인 회의도 들고 그래요. 이렇게 이런 고독감이 쌓여오면 이런 것은 제가 그간에 너무나 많이 겪었던 감정인지라 물론 정리는 다 돼 있는데 또 엄습할 때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머님께서는 저를 생명을 담보로 저를 키우신 것이기 때문에 저 또한 저 생명을 담보로 어머님께서 자연사 하시는 그날까지 저는 같이 할 겁니다. 그 어떤 외로움이나 그 어떤 고독도 저를 이렇게 이길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막 이상야릇한 이런 고독감이 밀려올 때는 저는 오히려 더 이렇게 활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혹은 기도로 합니다. 제가 믿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신, 땅의 신, 모든 지구 신들이시여 제 음성을 들어주소서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저는 느낀다는 게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합니다. 그게. 제가 이런 극도 정신적인 혼란 속에서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나의 조그마한 기도에 대한 답에 대한 흔적을 간혹 발견하곤 해요. 그런 것이 사실상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자아 도취일 수도 있고 자기 덕단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저는 그것도 스스로 체크해 봅니다. 내가 저 현상을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볼 것인가, 이걸 많이 체크를 합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현상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니까 저것은 내 기도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되었죠. 예컨대 저희 어머님께서 지금 침대에서 한 5번 정도 떨어지셨거든요. 골다공증 환자 제 어머님이. 그러면 한 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5번이나 떨어졌는데 골반과 엉덩이와 허리와 머리가 멀쩡할 리가 없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께서 심한 골다공증 환자라고 의사에게 들었는데 제가 골다공증 환자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정상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의사님 어머님 숨만 쉬어도 뼈가 부스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골다공증 환자 되신 지 어머니 꽤 오래되시기 때문에 여러 의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수치가 그렇게 나온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5번이나 침대에 떨어졌는데 멀쩡해요. 지금도. 멀쩡하다 말은 뭡니까? 저 엑스레이나 CT 혹은 MRI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뼈에 대한 이상이. 다만 지금 현재 허리 1, 2, 3, 4번은 금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복대라 그럽니까? 그걸 차고 지금 좀 활동하고 계신데 그것도 내년에 못 쳐야 답답해서.
어쨌든 간에 그런 제가 제 기도에 대한 그런 음성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엄청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인간들은 나약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정신없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더 큰 화를 자초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늘의 신, 땅의 신에게 저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한 그 길로 저는 가요. 좌충우돌 안 합니다. 예, 결과는 하늘에 맡기죠. 예. 예를 들자면 어머님께서 두 끼를 안 드셨어요. 식사를. 어머님께서 35kg이기 때문에 두 끼를 안 드시면 제 자신의 판단하기에 일단은 이제 경계입니다. 경계 단계. 우리가 뭐 주의 단계, 경계 단계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경계 단계에 들어가요. 두 끼 안 드시면. 그럼 그때 기도를 합니다. 격식을 차려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마음적으로 수시로 기도하기도 하죠. 격식을 차려 기도하든 마음적으로 기도하든 그 기도는 엄청나게 잠깐만요. 절실합니다. 어디 가게? 어디 가게? 오줌으로 가자. 손등이 틀어놨어. 하나, 둘. 하나, 둘. 혼자 앉아. 응? 혼자 앉아. 저리 하게. 우리 오줌 쌌다. 그래. 오줌 싸자. 하나, 둘. 하나, 둘. 천천히 삥 돌아. 옳지. 이렇게. 하나, 둘. 옳지. 천천히 싸. 어머님께서 오줌 싸신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모셔와서 좌변기에 앉아서 오줌 싸고 계시네요.